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홍해걸의 외도 전략, 홍해걸 하면 비욘디라는 유튜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출신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최초로 뭔가 한다는 것은 선구자적인 그런 모험심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죠. 더군다나 의사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전라북도 진안 출신인데 거기 아마 병원이 한 군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적은데 인구가 반이나 될란가요? 그런데 지금 병원은 아마 한 30군데도 넘을 겁니다. 그 인구 한 2만 5천 대는 진안이라는 군 전부 다 포함해야 거기에 병원이 30년 사이에 한 30배, 40배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홍해걸은 의사로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 삐딱한 눈, 그리고 배우자는 2년 연상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선배 의사들은 되게 이게 그 기수 차이가 심하잖아요. 1, 2년만 빨라도 하늘 같은 선배인데 2년이나 선배인 연상의 여인하고 또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홍해걸은 의사의 길에서 외도하고 역시 그 여씨죠. 여포할 때 에스더인데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그 세례명을 본명으로 삼은 것 같은데 에스더 그 부인도 역시 외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았고 병원에서 나가서 기자가 되었고 유튜버가 되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서 살고 있죠. 그런 역시 또 발이 빨랐습니다. 대개 의사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의사한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의사들도 너무 많으니까 몇 년 전에 조카가 최상위권 그 대학 의대 졸업하는데 참여해봤는데 학장이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희들 이제 의사들도 너무 만원이다. 많으니까 다른 길도 찾아야 된다. 의사라고 해서 꼭 병원만 고집할 건 없다. 다른 길, 그래요. 법의학자도 있고 검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의사 전문 변호사도 있죠. 의사 된 다음에 법학대학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자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처럼 IT 산업, 보안 산업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전기회로 나갔잖아요. 안철수는 서울의대 출신인데 그래서 역시 눈이 좋아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의사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의대에 가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의대에 가면 요즘 여학생이 많아가지고 연애할 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서는 또 6년 그 다음에 또 인턴이다 레지던트다 군복무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한 10년 안팎을 거의 같이 공부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삐딱한 눈이다 하더라도 서로 눈이 불꽃이 튀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작 빠르게 가는 사람이 또 이깁니다. 1호 의학 전문 기자가 됐듯이 홍해걸이 어디엔가 가서 그 자기 전문 영역을 개척하려면 발이 빨라야 되고 실행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대 갔다는 것은 자기 적성을 찾았다는 건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하고 서울대 일반 학과하고 제 조카 경우도 그랬는데 다른 대학, 괜찮은 대학, 좋은 대학 의대 되면은 대부분 의대를 선택하지 서울대 일반 학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의대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진료 실습 같은 거 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의사만한 직업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또 월급이 훨씬 적은데 그리고 의대에 있으면 안정돼 있고 이거 정년도 없고 자격증만 있으면 70, 80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자기가 다른 길로 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홍해걸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갔죠. 아마 자기가
그 대학 지나갈 때까지 생각했던 의사와 대학 들어가서 실상 의학을 공부해 보면 그게 다를 겁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발이 안 떨어져서 다른 데로 못 갑니다. 또 소수자의 길로 못 갑니다. 자, 오늘 이걸 붙여놨는데 왜 붙여놨느냐 하면은 의사가 된다고 하면 제가 노란 거다고 이렇게 검정 걸 준비를 했죠. 이 의사의 길에 가서 내가 의사로서 활동한다. 여기 붙여봐요. 표시납니까? 그냥 노란색, 뭐 초록이 동색이듯이 노란 것과 조금 더 진한 노란색 똑같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정 거 어떻습니까? 확 표시가 나잖아요. 이 노란 것 전체를 이 검정 것이 와서 양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 것이 차지하는 그런 그 표시를 검정 것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양분하는데 그 양분하는 몫을 검정 것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되죠. 왜? 노란 바탕 위에 있는 검정 해서 양분할 때 검정 것은 2분의 1을 차지하게 되니까요. 홍해글이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중앙일보에서 의학 전문 기자를 뽑는데 대학 졸업한 의대 졸업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였지만은 그래도 이 서울대 나온 친구가 똘똘하겠지 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뽑혔는지 그야저야 내막은 모르지만 이런 효과를 누린 거죠. 많은 의사들 속에 의학 전문 기자가 된 거죠. 발빠르게 용기 있게 또 내가 이거 보니까 끼가 좀 있다. 그리고 외모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또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건강 상식을 알려줘가지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을 증진한다면 그거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저널한 의사가 되겠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게 또 홍해결의 역할이잖아요. 아는 의사 역할을 해준 거죠. 자, 우리 아는 경찰 있으면 좋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는 검사, 아는 판사, 아는 선생. 아는 사람이 허물없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의사는 참 명의일수록 얼마나 바쁩니까? 뭐 30분 기다려서 3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할까 말까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사정이 달라지긴 했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병원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옛날하고 달라져야 하지만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노인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진료 시간이 늘어나진 않죠. 그런데 진료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뭔가 그 전문 지식을, 의학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밖에 있어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준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홍해걸이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도 이렇게 뭐 청일점, 홍일점, 이 흑일점 역할을 하면서 먹고 살고 어찌 보면 의사들의 아는 의사가 되어서 의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초대해서 이렇게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그 실태를 그리고 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진료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그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런 게 강점이 있죠. 뭐 서너 쭉 연결하면은 의사들은 또 얼마나 그 같은 학교만 해도 그래서 건강 정보를 이렇게 자기도 주고 또 다른 그 명의 뛰어난 의사들을 모셔다가 알려주니까 참 좋죠. 이렇게 이제 의학 전문 기자가 홍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많이 나오고 그때는 이제 그냥 그 일반 의사인데 지금 이제 전문의가 뭐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개업한 의사들 내지 취업한 의사들도 뭐 대형 병원에서도 의사들을 통해서 자기 그 병원을 홍보하고 그리고 환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점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데 유튜브에 뭐 의사들 유튜브 깔려 있죠 지금은. 이 홍해걸 기자를 할까요 유튜버를 할까요? 이 사람의 의의가 크죠. 직업 전환을 했죠. 전문가도 이제 직업을 이거 바꿀 수 있다. 의사의 길에서 변호사의 길에서 지금 의사들은 한 13만 안팎 되고 변호사는 한 2만 6천 명 안팎. 그래서 법조인이 그 검사 판사를 다 포함해도 3만 명 안팎.
근데 의사는 한 해에 3,500명 정도 나오고, 뭐, 치의사가 800명 안팎, 뭐, 한의사도 그렇고, 약사까지 포함한다면은, 의료인들이, 간호사 빼놓은 의료인들은 말해도, 간호사까지 포함하면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쪽을 간다는 게, 아무래도 그 안전한 길 있고, 자기가 공부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해 놓은 길하고 달라지면, 내가 공부한 게 또 쓸모가 없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만인이 말려서 부모가 말리고 동료들이 말리고, 그리고 많은 이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시선을 받는다는 거, 사실 시선을 받는다는 건 이게 권력이죠. 이 유튜버에서도 구독자의 시선을 받는다는 거, 이 조회하는 사람의 시청자의 시선을 받는 건 좋은 건데, 이 시선을 받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진료할 때만 의사고, 그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는 다른 취미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의사도 그 가치관이 여러 가지죠. 아무튼 홍해걸은 전문가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도를 했는데, 그 외도가 대성한 셈이죠. 뭐 부인은 더 대성한 셈이지만, 그 다음 의학 정보를 이렇게 일반화해가지고 이 유튜버로서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한 측면이 있고,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병을 피해야 되는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나아야 되는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가, 운동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어떤 선택 능력, 그 다음에 그의 간판, 서울대 의대, 뭐 저도 하고 나면서 이렇게 서울대 법대 의대 이렇게 들어간 걸 봤는데, 참 공부 벌레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제 조카도 보면 부모들이 공부를 말려야 할 정도입니다. 참 행복한 고민이죠. 그 다음에 의사를 이렇게 소개해서 의사들을 아는 의사, 동네 의사처럼, 주치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든,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이, 뭐 변호사의 지식도 그렇고 어떤 전문 지식이든 유튜브에 들어오면 잘만 고르면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근데 그냥 일반인도 의료에 대해서 유튜버를 하고, 약사들도 다 하고, 한의사도 뭐 양한방 막 겸해서 하고, 유튜브에 보면 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요란한데, 아무튼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또 전문가를 골라서, 참 대단한 사람은 이 논문 같은 거 그 원장하면서도, 의사하면서도 그런 걸 읽어서 이 의사들의 능력 뛰어난 건 알아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차이가 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참 뭐랄까요, 옹호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홍해걸 문제가 있다, 뭐 약장사냐, 쇼닥터다, 진료 경험도 없는데 뭐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고, 마치 만인의 의사처럼 옛날 그 화타나 편잡처럼 그렇게 뭐 의학 지식을, 근데 의사이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서 아스피린 같은 거 맹신하고 예찬하는 데서도 그 뭐 페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황우석 박사 있었죠, 옛날 그 줄기세포. 그때도 황우석 옹호하면서 사람 눈은 보는 눈이 좀 짧은 거 아니냐. 그 의학 상식이 있으면 수의학 분야도, 그 다음에 그 줄기세포 이런 쪽에도 어떻게 되는가를 알 텐데, 우리나라 연구 실태라든가 그 사람의 뭐랄까요, 그 연구하면서 정치 쪽에 발 담근 거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걸 판단하면 사람 보는 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에 대해서는 K방역 예찬하니까 그 정신승리 하는 거 아니냐, 규정된 그 루신 이야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명칭도 코로나19냐 19냐 우한 코로나냐, 이거는 좀 뭐랄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걸 써야 되는데, 외국에서 쓰지 않는 우리나라는 복잡하게 쓴다. 뭐 우한 코로나면 우한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면 코로나, 아니면 중국 바이러스면 중국 바이러스. 근데 뭐 그 지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용어, 병균 용어라든가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에 대해서도 그
정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 그런 건 할 말이죠, 의사들이. 그런데 의사들도 대개 보면은 이제 진료를 하고 어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 재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통당하죠. 제가 볼 때도 그 이름이라는 것은 선명도 있지만 악명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게 어떤 형벌적 효과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라든가 패드파더 같은 데서도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 준다고 하는데 안 주는 이렇게 나쁜 아빠가 있다. 그럼 거기에 신상을 밝히면은, 그 이름을 밝히면 한 절반 정도로 이게 양육비를 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세금 같은 것도 내는 효과가 물론 뭐 그거 누가 보냐. 나는 거기에 이름 올라가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세금 안 낸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이 좋지 않게 퍼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응징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홍콩 독감이니 뭐 일본 독감이니 뭐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안 나오고 뭐 다른 데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명명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명명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붙여줌으로써 그 나라에서 그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오명이 있으면 그 오명을 씻으려고 그다음부터라도 노력하게 되고요. 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입신양명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 좋은 이름을 떨치는 걸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철학을 가졌으면 이 병명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름이든 뭐 명칭이든 사실은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쉽고 그래야죠. 경제적이어야죠,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 뭐 받아들일 만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전문적인데 너무 그 용어를 어렵게 쓰고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의사들이 아마 피곤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요새는 유튜브에서 너무 전문적인 영역까지 수술하는 장면까지 뭐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똑똑해진 환자들 때문에 막 힘든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어찌됐든 의사의 처방을 믿어야죠.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제조는 약사가 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아무리 그런 지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야 병이 치료되죠.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 그가 병원에서 외도 나가서 기자가 되고 유튜버가 되고 그랬지만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